각자 문제 다르니까. 전체 오답이 가장 높은 문제는 21번이었어요. 21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오답률이 높은 게 33번. 그 다음에 뭐 37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오답률이 좀 높아요. 2학년은 반대예요. 2학년은 문학의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아요. 문제 높고, 문법 같은 경우 오답률을 높은 문제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왜요? 근데 이게 문법이 상황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이번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5번) 같은 문제나 아니면 11번 같은 문제에서 어근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은 이번 시험에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 다 그 12번 같은 경우나 13번은 니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다 끝난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맞췄어야 돼요. 실제로. 13번 틀린 거는 솔직히 반성하시고요. 왜냐면 문제 13번은 거의 주름 문제예요. 14번하고. 알고 보면. 자, 11번 같은 경우에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죠. 우승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기본형 자체를 그대로 본뜻이 유지되게 했다는 거는 그 뜻이 원래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에서 11번의 1번에서 풀이 쓰러진 사이로 작은 꽃이 마중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말이 쓴다는 본뜻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쓰러지다와 쓸다 의미가 다르죠. 딱 봐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본뜻과 멀어지면 소리대로 적어라 라고 지문에서 얘기해요. 실험 볼때 본뜻 자체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소리대로 적어라. 그럼 본뜻과 멀어지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래대로 적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 얘기하면 놀다에다가 이렇게 음이 돼서 놀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노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놀음이라 쓴다는 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다 플레이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대로 쓴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준 거죠.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거 연음된 거잖아. 딱 보면 이렇게 한 건 원 뜻에서 이렇게 멀어진 거는 뭐가 된 거예요? 뜻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도박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놀 때 도박하고 내기하고 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를 적은 겁니다. 그런 얘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B에 보면 작은은 작과 음이 구별되도록 형태의 공모형을 밝혔다라고 나오는데, B를 볼 때 이거 작다라는 말에다가 그냥 음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해서 작은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각자 원형 밝혀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전미사 웅이 여러 어근에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간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시를 볼 때 맞다라는 말에다가 웅이 붙은 거예요. 전미사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양이 마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소리대로 적은 거야? 원형 밝힌 거야? 이 글자하고 모양이 달라졌잖아. 그럼 뭐가 됩니다? 얘하고 똑같잖아. 소리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만약 소리대로 안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얘기는 웅이라는 전미사는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붙는 어미들은 뭐예요? 소리대로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걸 많이 쓰는 어미들이 뭐야? 공부를 해야지 알지 그건. 많이 쓰는 어미들 오며 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거죠. 통상적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그 다음 네 번째, 끝이라는 칭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의 본 모양을 밝혔다. 그쵸? 왜냐면 이 D를 볼 때도 이거 끝이라는 말과 그냥 이가 붙었는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 소리대로 안 적었잖아요. 그럼 본 모양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뽀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가 나왔는데 이는 밑다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음이 붙은 건데 이렇게 음이 됐죠. 그러면 이거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죠. 그죠? 원형을 밝혔잖아요. 딱 보면. 근데
그러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었다는 맞는 말이죠. 맞아요. 문제는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믿다나 믿음이나 의미는 뭐예요? 서로의 의미는 동일해요.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원형을 밝혔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걸 보면 느낄 수 있죠. 분명히 1번에서 보면 이렇게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쓰러지다와 다르게 소리대로 적었다 나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미가 동일하다면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라 원형을 밝혀주는 거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문제 풀 때 나름대로 모두 필요해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형태소가 뭔지, 전미사가 뭔지, 어근이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진짜 혹시 어근, 체험 설명할 수 있나요? 체험의 종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근의 뜻 찾아보세요. 접사 찾아보세요. 다 이거 니네 기말고사 범위였습니다. 기말고사 때 품사 배우잖아. 우리 체연, 그 다음 어근, 어미, 접사 다 배운 말이에요. 파생학생과 전부 다 시험법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웠는데 까먹을 수는 있죠. 까먹어도 돼요. 대신 까먹으면 점수가 없어지겠죠. 점수가 없어지기 싫으면 다시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죠. 공부하고. 그건 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 기억이 없어. 그럼 점수 나갈 거야. 기억이 생겨. 그럼 점수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시험 보면 만약 수열이야. 근데 나 수열의 개념 몰라. 그럼 틀리겠죠. 그럼 수열 개념 해야 되잖아.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 12번에 띄어쓰기가 말하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정답만 볼게요. 지금 보면 같이 볼 게 3하고 5를 같이 볼게요. 3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3을 보면 그냥 단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팔지 하고 띄어있죠. 그리고 5번에 보면 부지런한 지 이렇게 나왔어요. 부지런한 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의존명사하고 연결된 것도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A에서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는 어미 미은지와 미을지의 일부일 땐 띄어쓰지 않는다. 즉 어미 뭐라 나왔어요? 미은지 형태나 그 다음 이렇게 미을지가 나오면 뭐하라? 붙여 쓴다. 왜? 어미는 통상적으로 붙어 쓰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됐어? 정말 팔치 미을지 나왔네. 그리고 여기 니은지 나왔죠. 그럼 얘가 붙였으면 얘도 똑같이 뭐예요? 이 설명대로 붙여야죠.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이 둘 다 어미란 얘기잖아요. 어미가 뭐야? 진짜 너 어간어미 설명할 수 있어? 어간하고 어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건 얘기해. 너 안 시킬 테니까 있어 없어 그건 얘기해. 모르는 거 설명할 거니까. 뭐야? 종지야? 숨 쉬어. 그래. 해줘? 할 수 있어. 우리 한참 보면 돼. 이거 하나만 하고 보면 나오죠. 뭐냐면 어간어미라는 건 쉽게 보면 이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먹다 같은 글자를 이렇게 먹어 또는 먹고 이렇게 해도 의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만약에 칠판이란 말을 이렇게 똑같이 철판이라고 한다면 의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칠판하고 철판은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이렇게 글자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바뀌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동사라고 하잖아요. 이 동사는 뒤에 있는 형태를 바꿨을 때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먹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국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활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라고 하는 거고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 앞에 부분. 그러면 먹다에서 의미를 가진 부분이 이 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미를 가진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간을 보통 실질 형태라고 얘기하는 게 실질 형태도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는 이 어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식 형태소나 문법 형태소로 얘기하죠. 왜? 의미를 안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어간어미란 말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동사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는 말이구나. 이거고 활용할 때 의미를 가지지 않은 부분이 어미고 의미를 가진 부분이 어간이구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까지 해볼게요. 먹었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일단 당연히 먹에다가 어에다가 다가가로 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의미를 가진 부분은 어디야? 여기만 가졌죠. 제대로 먹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얘가 어간이고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예요. 어미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어미가 두 개일 때 마지막에 오는 어미를 뭐라고 해요? 이런 거를 어만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걸 어만어미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만어미 바로 앞에 오는 이런 어미를 뭐라고 하냐면 서만어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어미. 만약에 이렇게 먹었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보면 얘가 그러면 똑같이 어간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나오니까 어만어미죠. 둘 다 뭐예요? 선이죠. 선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시험에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얘기니까요. 인양성분은 안 쉬워요. 이번 문법본이 생각보다 상당히 스펙트럼하고 넓어요. 다음에 나올 때는 기억해야죠. 뭐 한 번 한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오케이? 많이 가셔도 돼요. 오, 그렇죠. 이 친구는 안 다친 거 아니잖아. 여자의 친구. 자, 우리 문법까지 한 번씩 해줘. 몇 가지나. 금요일에 동사를 보면 돼요? 네. 자, 13번 한번 보세요. 13번은 쉬워. 봐봐. 내가 했던 거니까. 쉬운 말을 해서 봐봐.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심지어 발음도 보여줬어. 13번을 보면, 이렇게 국밥이 있고, 이렇게 국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그리고 굳히다, 급행을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뭘 하는 거야? 굳히다 형태가 있고, 이렇게 굳히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행 열차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열차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A를 기준 나눴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는 어차피 이거 시험에 보면 이렇게 4개를 물어보면 교체, 축약, 탈락, 청가만 가지고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승차할 수 있어. 비읍이 그러면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 쌍비율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거 4개 중에 뭐야? 교체 축약 탈락 청가 중에 뭘까요? 교체죠? 이건 교체예요. 절대 청가 아니에요. 젠소리 같은 경우 니네 자음축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있고 이렇게 글자가 있고 이거 다른 데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입니다. 비읍하는 더듬어서가 청가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 다음 얘는 뭘까요? 4개 중에 축약. 뭐 또 있네? 혹시? 오케이 일단 뭐 그 다음 급행 자체는 뭘까요? 급행열차를 보면 비읍하고 히읗이 지금 만나서 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2개가 만나서 하나 된 걸 뭐라고 해요? 4개 중에. 예? 첨가를 딱 봐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해봐. 첨가라는 거는 늘어나는 건데 그럼 탈락이나 축약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치? 딱 봐도 그런 건데 탈락이라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있었던 게. 근데 이거는 2개가 하나 됐잖아. 그러면 하나라는 거는 일단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축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약은 통상적으로 잡을 때는 거센소리 바뀌어요. 이거 거센소리잖아. 그리고 지금 초성에 이응이 뭐로 바뀌었어요? 니은을 바뀌었죠. 그럼 뭘까요? 이건 니은 첨가죠. 이건 첨가예요. 그럼 얘는 축약이죠. 축약이면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글자는
음문 자체를 볼 때 이것만 있어도 열하고 하고 이것도 열어 다른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초성의 음, 첫음의 있는 음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건 절대 교체가 아닌 거야. 교체가 아니라 첨가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이건 소리가 있는 거고 이건 소리가 없는 거에서 있는 거니까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죠. 하나 더 필요하다 사실은. 보세요. 얘를 보면 모양을 그대로 보면 디귿 자체가 이렇게 히읗을 만나는데 그러면 아까 얘하고 똑같아. 이거의 거센 소리가 피읍이잖아요. 근데 디귿의 거센 소리가 치읓일까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디귿 자체가 쌍디귿되고 그 다음에 여기 티귿되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치읓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이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방금 얘기대로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된다고 한 게 1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구, 티,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얘 자체가 결국은 최종반을 볼 때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면 딱 봐도 티읕 자체가 어쨌든 치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글자가 생각 교체죠. 교체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모양 보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중간 과정은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마지막만 보여주는 거고. 보통 이런 걸 뭐라 배우냐면 티읕 자체가 이를 만나서 치읕되는 거 구개음화로 배우죠. 근데 이걸 눈치를 채면 추격이한 것도 안 와도 구개음화 몰라도 어쨌든 글자 바뀌면 교체 이 정도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거라는 상식은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두 번이 나왔죠. 음변동이. 얘도 뭐예요? 두 번이 나왔죠. 얘는 몇 번이 나왔어요? 한 번이 나왔죠. 그럼 나누는 기준은 뭐야? 음변동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갖고 나눈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정답 자체가 뭐밖에 안 돼?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죠. 맞아요. 그럼 구치다와 급행열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변동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러면 공통, 얘하고 얘에서 공통 나온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첨가는 얘밖에 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축약이 있고 여기도 축약이 있으니까 축약이 공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워요 이 문제. 대신 쉽기 위해서는 교체추가 탈락 첨가를 정확하게 아는 애들만 쉬운 거지 그걸 모르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미 1학기 때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니네 맞추라고 준 거예요 문제에서. 심지어 모두 줬어요. 발음 다 줬잖아요. 대신 이거까지를 보여주는 건 너무 쉬우니까 문제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숨겨진 키워드 하나 정도만 준 거예요. 기본으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넘어가세요.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나오죠. 시제는 말한 때인 바라시를 기준으로 동작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 시와 선언관계를 따져 과거, 현재, 미래 시를 나누며 선언한 어미나 관련사의 어미나 부사어 등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다음 자료를 분석해보자 라고 나와요. 이거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써보면 창밖에 눈이 내린다. 언제야 시간이? 현재죠. 그 다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죠.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야. 내일이래. 그러면 뭐야? 미래죠. 그 다음 내가 만든 빵을 형이 맛있게 먹더라.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죠. 보통 보면 보세요. 이거를 이제 발언하고 얘기할 때 발언은 지금 말하는 거잖아. 말은 언제 해야 돼?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발언 자체와 이걸 사건이라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동일한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사건이 여기 있고 발언 여기.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거 미래라고 얘기하죠.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걸 나중에 말해.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볼 때 기억은 현재니까 사건 시와 발언 시가 일치한다. 맞는 얘기죠. 근데 2번에 볼 때 니은은 미래인데 사건 시가 발언 시보다 앞서면 과거로 얘기하죠. 나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나오겠죠. 사건 시는 발언 시보다 나중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디귿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표현이 나타난다. 이번 시험 범위예요. 부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번 시험 범위니까요. 그죠?
그러면 승찬이가 니은과 디귿에서 부서를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곧. 그렇죠. 곧. 그 다음 디귿에서는 내일. 이 두 개죠. 나오죠. 그 부서 나왔어요. 보통 부서는 뭘 꾸민다? 부서는 뭘 꾸민다? 목적. 기억해야 돼. 서술어 꾸민다. 그리고 이불이 목적어지만 이불의 기본형은 있다죠. 그러면 있다면 동사 형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예요. 원래는 서술어예요. 근데 이불이 되면서 지금 목적을 바뀐 것 뿐이고. 알겠죠? 그리고 곧이란 거는 강연을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딱 봐도 시작하겠습니다. 꾸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어는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때도 얘기했지만 서술어 꾸민다. 서술은 동사형사 꾸민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디귿에서 니은에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표에 나타난다. 그러면 디귿에서는 입을, 이게 뒤에는 옷을 꾸미니까 관형사형 어미죠. 을 이거예요. 그 다음 니은에는 뭐가 있어? 만든에서 든 해서 니은 이거예요. 왜 만든이 뭘 꾸미니까? 빵을 꾸미니까. 보통 우리가 할 때 관형어는 뭘 꾸며요? 치어넣어 주시겠죠? 아까 11번에 치어 나오잖아요. 치어 이거 적어봐. 치어는 모르면 적으세요. 명사하고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순간 모르는 수사도 있지만 보통 명사 대명사 꾸미는 걸 많으니까 시험에서. 그러니까 치어의 형태는 명사 대명사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관형사나 관형어는 뭘 꾸민다? 치어는 수식한다는 얘기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불이 옷을 꾸미고 만든이 빵을 꾸미니까 정확하게 명사 꾸미니까 얘네들이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선 어머너미로 활용한 시간표에 나타난다 라고 나오는데 기억에는 선 어머너미가 나올 수 있는 어차피 동사 형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에서 지금 뭐가 나와? 내린다 형태의 기본형을 보면 이거 내리다가 그럼 여기서 선 어머너미 존재하죠. 왜냐면 내리까지가 내리고 내리면까지가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둘 다 뭐예요? 어미죠. 먼저 나온 어미니까 얘가 뭐야? 선어만 어미, 얘가 어만 어미겠죠. 얘 됐죠? 아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만 어미인 거고 어만 어미 앞에 나오니까 얘가 뭐한 거예요? 선어만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왔죠? 그 다음 니은에는 뭐가 있을까? 어차피 니은은 이거밖에 안 보잖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다. 여기서 시간하고 연결된 건 뭐야? 얘죠. 어차피 시작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가 좀 더 어미로 보는 거잖아. 어미로. 그러면 얘가 결국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어머럼이라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어머럼이겠죠. 얘됐죠? 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지금 뭐가 나와요? 먹더라. 그럼 얘가 어머럼이죠. 아까 여기가 어간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선어머럼이죠. 더 과거를 보여주는 거죠. 과거, 현재, 그 다음 얘가 뭐?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정답 아니죠. 이번 시험으로 이것도 직결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 안 할 수 있어요. 뒤에 것까지 보면.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하나 볼만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바르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동사라고 알려줬죠. 오, 친절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르다 2가 나오고 여기서 형용사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자 뭐예요? 품사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품사가 다르고 이렇게 1과 2가 따로따로 있다는 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둘의 관계를 보면 2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1번이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기서 뭐가 있어요? 1의 뜻과 2의 뜻이 있고 얘도 1의 뜻이 하나 더 있고 2의 뜻 따로 있죠. 그럼 의미가 바르다 여러 가지죠. 바르다 이도 여러 가지죠. 두 개 이상이 무조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를 다이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이어 따로, 얘도 다이어 따로죠. 이렇게 1번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1번들은 항상 중심 의미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에서.
반대는 2번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됐죠? 그러면 2번 해볼 때 다이어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르다 1과 2는 형태를 볼 때 바르다 1 같은 경우에 2와 달리 주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기 바르다 1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모의나 오모에 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오모을, 오모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한다는 거야? 주어 외에 을과 애가 들어가는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맞는 얘기죠. 보통 뭐뭐을이 나오면 뭐야 아까 얘기대로 목적어가 나오겠죠. 애나 으로 학교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부사어에 붙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바르다 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주어는 필요하죠. 한 자리 서술하고 이번 시험에 그러면 이렇게 안 붙으면 얘가 한 자리 서술하고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두 자리 서술할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을 때 주어가 필요하다면 여기도 주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고 부사어도 필요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 자리 서술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서술어를 빼고 이 서술어 빼고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바르다 1의 예를 보면 아이들 방을 예쁜 벽지로 발랐다. 하나 이거만 볼게요. 아이들 방을 예쁜 벽지로 바르다. 예쁜 벽지로 발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발랐다를 빼고 필요한 게 몇 개야? 여기서 세 개란 얘기잖아. 그럼 뭐뭐 필요해? 얘 필요하죠. 얘 필요하죠. 이거 필요하겠죠. 그죠? 얘는 필요 없죠. 세 자리죠. 사실 이게 아이들의 방이라고 하면 관용이가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여기서 주어가 생각돼 있다고 봐요. 그죠? 내가 아이들의 방을 예쁜 벽지로 발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생각돼 있지만 얘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들도 생각하는 거 얘도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밑에 볼 때 나오잖아요. 밑에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흙을 벽에 바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른 거거든요. 주어 생략했죠. 그러니까 뭐 철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 S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고 부사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생략된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생략된 것들도 꼭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자릿수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거 이 시험 범위에 대해 좀 길게 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다음 네 번째. 바르다이는 동사니까 동작이죠. 바르다이는 형용사니까 선제상태죠. 이거예요. 간단하게는. 근데 5번을 보면 이 너무 안 맞죠. 바르다 2의 1의 예로 마음가짐이 바르다 추가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가짐은 겉으로 보기에 비틀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다? A. 마음가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바르다 2의 2를 보면 말, 행동 등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혈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밑에 인사성이 바르다. 이거니까 마음가짐이 바르다는 거는 그런 찰이 어긋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연결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는 바르다 2에 추가시켜야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 좀 몇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좀 칠게요.